있고 근데 네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한 명이 아니에요 만났던 여자.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한 명은 뭐 본인 어떤 운동하고 있는 PT 선생님이다. 네. 네, 그래서 무릎 오히려 꿇고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왜 내 핸드폰 뒤졌냐.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배우 정애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세훈 변호사님과 김민규 닮은 안세훈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은 사실혼 관련 사건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이 법률혼과 사실혼 이 네. 두 개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법률혼, 사실혼 어떤 게 다를까요? 법률은 법적으로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것 같고요. 네. 사실혼은 실제적으로 사실상. 사실상. 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이 혼인신고입니다. 아, 혼인신고를 혼인신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나눠지게 되는데 네. 요즘에는 뭐 결혼식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뭐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혹시 중간에 유예 살다가 기간을 예, 아.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뭐 한 1년 뭐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그냥 이제 같이 혹시 살고 모를 혹시 약간의 모르니까 그러면 변수에 그때 대해서. 헤어지면은 법률적으로는 깨끗하니까. 아. 이런 경우 결혼식 다 하고 뭐 양가 어떤 행사 다 챙기고 하는데 네. 같이 살기도 하고 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를 사실혼이라 그러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법률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사실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한 사건일까요? 사실혼으로 지낸 지 결혼식 다 하고 네. 그러고 이제 같이 살고 알콩달콩 잘 지낸 지 3년이 된 상황이었어요. 네, 3년. 네, 네, 3년 동안 뭐 문제 없이 잘 뭐 여느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아내분이 제 의뢰인은 아내분이었어요. 의뢰인은 아니고. 네, 아내분인데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연애 기간이 꽤 길었어요. 아, 결혼하기 두 전에 부분께서? 네, 한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 잘 살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네, 네, 네. 네, 안정적으로 연애하고 3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 이어갈 때 동안 네. 이 남자를 한 번도 의심할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뭐 핸드폰도 안 보고 네. 하니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남편분은 뭐 요즘 많이 있는 뭐 스타트업의 CEO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에 여기서 좀 문제가 있긴 한 게 뭐 명확한 어떤 스타트업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아, 와이프분도 잘 모르시고? 예, 와이프랑 그래서 너무 믿었던 거죠 남편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걸 네. 확인 안 해보고 네. 그런데 조금 뭐 정체를 사실 알 수 없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남편분 무슨 일 하세요 하니까 말씀을 사실 잘 못 하시더라고요. 스타트업 해요. 네, 스타트업 그냥 뭐 사업하고 구체적인 그런 실체가 잘 없는 이런 네. 사업을 하셨고 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이셨고 굉장히 좀 이쁘시고 뭐 네. 이러신 분이었는데 근데도 외도를 한답니까? 네, 이게 너무 이쁘네. 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와이프가 이뻐도 새로운 여자를 또 찾는 게 남자의 습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네, 네. 이런 나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목격하셨기 어떤 때문에 걸로 알게 됐느냐? 네. 이제 남편의 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았대요. 원래 네, 초반에는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네. 뭐 이제 해외 쪽 사업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출장 가고 하고 하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믿다가 주변에 얘기를 들은 거죠 아내분이. 바람 피는 거 너무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원래 그런 거 생각 안 하다가 네. 형 자기 사진 보내봐 이렇게 한 거죠. 출장 갔는데. 네, 사진을 보냈는데 네. 근데 그 사진에 이제 남편분 사진이 딱 있는데 남자분들도 이게 둔하잖아요. 네. 치밀하지 못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거기 맞은편에 여자. 여자의 실루엣이 있었던 여자가 거죠. 이렇게 사진 찍어준 거예요? 네, 그 실루엣이 대박이다, 있어서 이거. 그러니까 사진 찍어준 건 아닌데 이 네. 여자가 있었어요. 관광객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남자가 이제 혼자 셀카를 거울에다가 셀카를 찍었는데 거기 선글라스에 여성분이 비쳐서 네. 앞에 있으니까 네.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이랑 여행 간 거 아니야 했더니 당연히 남편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다 이렇게 네. 한 거죠. 네. 변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근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제 한 번 걸리면 이제 계속 이제 네. 파고 드는 거죠. 네, 촉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핸드폰 볼 생각을 못 하다가 네. 한국에 오고 나서 네. 한 번도 핸드폰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뭐 비번이나 이런 것도 안 걸어놓고 패턴도 되게 쉽게 해놓으니까 네, 네. 그래서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잘 때 남편이 잘 때 술 마시고
아주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싹 네. 봤더니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뭐 통화 발견하는- 내역이라든지 네. 문자 내용이라든지 그때 사진첩을 봤더니 네. 사진첩이 가관인 게 그때 그 출장 갔다고 했던 그 나라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들 같이 여자와 같이 그 이렇게, 핸드폰에 찍었던 와. 사진들도 있고 근데 네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한 명이 아니에요 만났던 여자. 그 와중에요? 네. 그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녀도 다른 있는 사람도 거예요? 있고. 그러니까 어머. 이전 카톡에 이런 거 안 지웠으니까 네.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도 2명이긴 했는데 한 명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였고 한 명을 뉴페이스를 만나고 뉴페이스를 계시고, 만나고 네. 있었는데 이제 이전에도 꽤 만난 이런 카톡들 같은 거 다 발견하게 되고 와. 그리고 또 문제는 네. 이런 바람만 핀 게 아니라 네. 또 사진첩을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까지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네. 보통 막 이런 나체 사진들을 막 찍지는 주고받고 않죠.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 신체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를 아주 적나라하게 찍어서 보내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저 얼굴이 사건에서 뭔가-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런 네. 건 사진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진짜요? 연인들 사이에 특히나 막 상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 에로에 가까운 거의 뭐 너무 AV에 심한 가까운 뭐 네. 나체 중에서도 특정 부위를 막 어. 클로즈업해서 이런 사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 근데 배신감 들겠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분들한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상간녀들이 주고받던 사진이 아니라 그러면 네. 그런 약간의 성매매 업소를 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막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람만 핀 게 아니라 네. 성매매 업소도 막 들락날락하고 네. 이게 결혼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대요. 근데 네네. 한번 봐주고 넘어갔는데 결혼 이후에도 계속 그러고 있었고. 자 그래요. 그러면 와이프가 핸드폰을 뒤졌어요. 네, 상간녀가 나왔어요. 네, 상간녀인 거죠. 그렇죠. 상간녀죠. 그래서 물어봤을 것 같아. 누구냐고. 남편한테.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중에는 한 명은 뭐 본인 어떤 운동하고 있는 PT 선생님이다. 네. 네, 그래서 끝까지 부인을 하시면서. PT샵까지 얘기해 주더래요. 네네. 전화를 걸어 보니까 네. 그 여자분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분 유부남이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 느낌이 오잖아요. 네, 네, 네. 모르는 척을 한 거죠. 사실 아는데. 그런 경우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뭐 사업상 알게 된 분이다 네. 하면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죠. 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어떻게 알게 됐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와이프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 가고 같이 뭐 몇 박 며칠 같이 있는다는 게 그게 사실 다 외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은 뭐라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다면서 싹싹 빌어야 되는데 무릎 오히려 꿇어야지.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왜 내 핸드폰 뒤졌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를 지금 들면? 사실혼 해제 청구를 저희가 했고 사실혼도 이제 해제하려면 그런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해제 청구를 하면서 네. 위자료도 청구를 하는 거죠. 남편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상간녀들 네.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진행 중. 문제는 액수죠. 저희는 최대한 많은 액수를 받아들이도록 네.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성분이 너무 사실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이분을 많이 믿었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와서 상담하는데. 네, 사실 눈물도 좀 보이고. 네네네. 남편에 대한 아직도 사랑이 남으셨구나. 분노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연애 2년, 뭐 결혼 생활 3년 이렇게 하면 총 5년인데 그동안에 또 되게 무서운 게 이 남편분이 그 장인 장모님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갔다 와서 뭐 선물도 사와서 드리고 뭐 인사도 잘 드리고 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이렇게 배신을 한 거죠. 그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는 결국에는 어쨌든 서류상으로 남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이들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더 좋은 남편을 만드셔서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세훈 변호사님과 함께 사실혼 해제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우리 사랑학개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